大家好，我是泰咪。今天呢，我们邀请到了一位阿仔的朋友，阿仔的好朋友，좋은 친구라고 해도 되죠？哦，阿仔觉得不是很确定，大概就是一般的好朋友。对，我们今天就是邀请到他，要来跟我们聊聊有关他的职业。那我们现在来欢迎他。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장선, 근데 영어 이름은 써니라고 해요. 약간 여자 이름 같은데. 약간은 아니에요. 그쵸. 그것 때문에 많이 오해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써니라고 하면 보통은 여자잖아요. 소녀시대 써니. 그래서 손님들이 제 정보를 딱 받으면 처음에는 아 여자가 나오겠구나 했다가 제가 나가면 약간 표현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쵸. 살짝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처음에 써니라고 들었을 때 이분은 아자이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써니라고 할 때 여자랑 사는 건가 그랬었어요. 나이 좀 얘기해도 될까요? 40은 넘었고요. 아짜이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짜이랑 동갑이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 싫어요. 그냥 단 제가 일할 때 손님들한테는 항상 35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거네요. 10년째 35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좀 젊어 보여야 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정식 명칭은 관광 통역 안내사, 영어 가이드라고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관광 통역 통역 안내사, 영어 가이드. 뭐 이렇게 길어요? 그냥 영어 가이드예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거 해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시험을 보고 그 자격증을 이제 따면 되는 거고 거기 이제 자격증을 딸 때 언어별로 이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험 볼 때는 뭘 봤어요? 뭐 역사 네.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호텔 뭐 경영학과, 호텔 매니지먼트 이런 데 나온 데가 아니면 관광 관련된 학교가 아니면 네 과목을 시험을 봐야 돼요. 아무나 시험을 볼 수는 있고 18살만 넘으면 되는데 뭐 역사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론이라고 약간 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관광 법규.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한데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지리 같은 거,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도시에는 뭐가 유명하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딱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한국에서 잘하고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꽤 오래 살다가 왔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조금 제 소개를 더 드리자면 미국에서 25년 정도를 살다 와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역사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국 어디에 뭐가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운이 좋게 저는 이제 오자마자 사실 할 게 없으니까 석 달 동안 계속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시험이 네 과목을 다 해서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합쳐서? 그 평균 에버리지 60점에 한 과목당 40점만 넘으면 돼. 40점만 넘으면 되고 평균 60점을 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는 거 두 과목만 그냥 올린 해가지고 두 과목은 그래 반만 맞추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가 이게 1차 시험은 그런 시험이고 2차는 인터뷰인데 영어 인터뷰는 뭐 너무 자신 있고 그쵸 1차 시험은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올린 해가지고 제가 1차 시험을 통과한 게 60.4.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바로 끝난 탈락. 거잖아요. 끝. 그래서 사실 그 시험을 보고 나면 한국에서는 그 가채점이라고 답안지가 인터넷에 나오니까 제가 본 시험지로 가채점을 했을 때 61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한 달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60.4.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 그게 뭐 1년에 몇 번 해요, 그 시험을? 이제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라 그때 그럼 하나만 더 틀렸으면 그럼 내년에 만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그때 한국 와서 운 좋게 3개월 만에 자격증을 나는 땄는데 천재다, 지금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1년 더 공부해라 그랬으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예전에 그러니까요. 다른 미국에서 거 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식당, 요식업 쪽에 일을 했으니까 아마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디 식당 가가지고 접시부터 닦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셰프 하다가 왜 들어와서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요식업을 했던 거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친척 중에 저희 삼촌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막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동양 사람들이 다 미국 가면 식당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 이민자들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자연스럽게 식당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홀 서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쪽으로도 매니저를 하다가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일 찾기 전에 잠깐 식당에서 일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만 20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가지고 약간 이제 인생의 반환점이 필요할 때쯤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냥 한국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예전에 좀 다른 얘기지만 민재가 예전에 뉴욕에 있었을 때 맨날 한국 와야 된다. 너는 한국을 와야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거의 1년 내내 들은 거 아니에요? 10개월 같이 있으면서 민재가 10개월 동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을 좀 잘 몰라잖아요. 잘 몰라서 솔직히.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90년대 한국을 생각하니까 자꾸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뭐 민재 말이 좀 많이 맞았구나. 그때 왔었으면 진짜 날라다녔겠구나.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고 한국을 이제 왔어요. 근데 요식업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 접시 닦고 뭐하고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요식업이 좀 지겨웠으니까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영어를 할 수 있고 나는 한국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왔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학원에서 뭐 가르치는 거는 좀 애매하고 그거는 좀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하던 중에 저희 누나가 야 한국에 이런 직업이 있어 관광 통역 안내사 영어 안내사라는 게 있다 이거 한번 시험 봐볼래? 하고 그냥 호기심에 책을 펼쳤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 그럼 누나 덕분이네요. 사실 한국에 온 거는 어머니 덕분 어머니가 그냥 와 한 거고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누나 덕분이 좀 커요. 오빠랑은 아예 상관이 없대요. 또 이렇게 되네요. 민재는 이제 제가 이거 공부하는 도중에 만났으니까 다시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민재가 너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런 건 있었죠. 그러면 가이드 하는 동안 이거 손님들 보통 어디서 많이 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는 영어권이고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이 많겠지 뭐 어쩌면 영국 사람이 많겠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손님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그리고 필리핀 이쪽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저는 제 언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 관광청 통계로만 보자면 중국, 대만이 훨씬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영어권 아니니까 영어를 저기는. 제가 영어 가이드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손님들 중에는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쪽이 싱가포르는 제일 많아요. 싱가포르는 또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래도 작은 그쵸, 인구 그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이 다 들어와도 인도네시아 손님들이 한 달에 들어오는 숫자를 못 채우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쪽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대만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 그럼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로 저도 그런 손님들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대만 분들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가이드를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중국어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영어를 되게 잘하셨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어를 다니다 보면 본인들끼리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바로 대만어로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나 궁금한 거는 다 영어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뒤에서 내 욕을 했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왜 내가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중국말을 계속 대만어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까? 만약에 또 하나. 쳐다보면 내 욕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괜히 또 이러실까봐 쳐다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화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반사돼서 보기도 하고 차 이렇게 거울 이렇게 꺼내 보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나.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거기 온도 괜찮아요? 거기 안 추워요? 하면서 뒤로 한번 쓱 돌아보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면 손님들 제일 틱 많이 주는 나라는 어디? 팁을 많이 주는 나라는 그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팁을 제일 많이 주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팁이 있는 문화에서 왔으니까. 그러네. 그렇죠. 가끔 그분들이 오기 전에 구글로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한테 팁을 주고 싶지만 한국은 원래 팁이 없는 나라라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진짜로 얘기를 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나라는 팁이 없어서 어떻게 너한테 팁을 주는 게 너한테 혹시 너의 그 문화를 좀 이렇게 어펜드 하는 것 같아서 주지를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가이드 업계에는 팁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약간 주셨어요, 그러면? 반강제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팀 문화가 있는 미국 분들이 제일 많이 주시는 편인데 가장 최근에 싱가포르 손님, 여자 손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냥 투어 일정 말고 자기들이 한국 드라마 장소로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딱 상황을 봤더니 갈 수 있는 장소예요. 제가 1시간만 더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라서 데려다 줬더니 그분들이 팁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데려다 줬다 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그때는 2명? 최근에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럼 팁은 얼마나? 액수를 말씀드릴 수 드려야 하나? 그분들 4일 동안 했었으니까 하루에 $100 정도 맞춰가지고 4일 동안을 이렇게 딱 $400 정도를 주시는데 그거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너그럽게 많이 주신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당연히 좋죠. 제 일비 더하기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에 원래 얼마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팁? 네,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 팁을 안 주셔도 되는 게 그분들이 그 신청한 패키지 안에 뭐 하루 팁, 가이드 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0씩 40불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한데 요 팁 문제나 이런 일비 계산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중국어 가이드 분들, 영어 가이드 분들, 뭐 인도네시아어 가이드 분들 이런 언어권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어 가이드 분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시작하는 기본 뭐 일비나 팁 책정이 나라마다 달라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어 저는 뭐 영어 가이드인데 중국 손님을 받아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얘기만 해드리자면 일비 며칠짜리는 얼마 근데 거기에 쇼핑이 뭐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인삼 같은 거를 팔았을 때 뭐 그거에 대한 커미션을 주겠다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일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것도 달라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언어권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사에 들어간 거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열 몇 군데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팬데믹 있기 전에 얘기지만 지금은 거의 다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만약에 뭐 지금 손님이 있다, 네. 스케줄 괜찮다, 그러면 네. 같이 하는 거고, 그럼 네. 그 회사하고 돈을 나눠서 이렇게 받고 네, 그 하는 회사에서 거죠? 뭐 가이드님 일비 얼마, 뭐 몇 박 며칠, 손님 몇 명, 팁은 얼마 나오실 거예요? 하시겠어요? 하면 대부분은 제가 오케이를 하죠. 그런 거구나. 사실 왜냐면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요리 영상에서 나오셨는데 팬들이 잘생겼다고 막 그렇게 댓글 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혹시 감사합니다. 지금 손님들한테 고백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고백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대시라기보다는 꼬마 여자애들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애들이 막 손편지를 써서 줄 때도 있고 꼬마 여자는 꼬마 몇 살? 여자애들이 완전 막 애기예요?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그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손님한테 없어요? 고백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다른 가이드님들은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왜 없죠? 꼭 그런 건 있어요. 너 싱글이니? 응, 싱글이야. 너 번호 좀 줘. 너 뭐 우리나라 여자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뭐 번호를 받아갔는데 연락은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이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연락처 가져가신 분들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연락 꼭 주세요. 여기다가 전화번호 달까요? 이메일 대만 사람들 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연락 주세요. 아니, 그냥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 그러면 어느 나라 손님들 제일 좋아요? 본인은? 저는 어느 나라라기보다는 먹는 거 좋아하고 소주 좋아하는 손님들이 제일 좋아요. 손님하고도 같이 술 마셔요?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하루 일정이 끝나고 저녁 숙소에 들어가면 꼭 이제 나 오늘 저녁에 뭐 어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막 그러시면서 저녁 그 포함된 저녁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한국 삼겹살 소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물어봐요. 혹시 여기 지금 호텔 근처에 삼겹살 소주 먹을 데가 있냐. 근데 재밌는 게 필리핀에서 먹는 삼겹살 소주 가격하고 한국에서 먹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정도 되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 그거를 즐기시는데 돈을 더 낸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소주값이 너무 싸다고. 그쵸. 대만에서 소주 얼마인지 몰라요. 한 병당 8,000원 이상이에요. 식당에서 그 정도면 괜찮죠. 필리핀은 한 병당 2만 원이라는데 2만 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2만 원?
그분들 말이 거의 2만 원, 뭐 20달러를 주고 먹으니까 한국은 너무 싸다고 이러면서. 세금 그런 건가? 너무 비싸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꼭 그런 데를 데려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뭐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손님들은 그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신 뭐 가끔 노래방을 가고 싶다라든지 뭐 어딜 가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 네. 같이 갈 때도 있고 같이 그런 갈 거예요?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까지만 보내주고. 그냥 보내주고 가는 길만 가르쳐드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오죠. 그러면 손님의 막 특징 그런 거 있어요?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네네.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말레이시아 무슬림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분들이 조금 더 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그러네. 기도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따라가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지금 여기는 기도할 곳이 없어 그러면 알았어, 우리가 그냥 버스에서 하든지 알아서 할게.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물론 둘 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 나라가 종교를 더 잘 섬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공통점으로 전부 다 드라마, 가수 이런 데 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그래요? 진짜. 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해요. 그럼 왔던 손님들 중에 막 난 이 연예인 제일 좋아한다. 제가 5년 전에는 무조건 이민호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공유, 뭐 현빈, 그냥 사실 누구를 얘기하기 뭐한 게 잘생기면 다 좋아해. 왜냐면 드라마 나올 때마다 좋아해요. 드라마 이게 히트 치면 다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뭐 방탄 좋아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제가 손님이 그분이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여자분인데 거의 50 가까이 되셨거든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나한테 아무 그거 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가자고, 다른 투어는 다 필요 없다고 알아요. 강원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거기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한국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픽업을 해서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강원도 딱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주소인데 어떻게 알아와가지고 가자는 거야. 딱 갔는데 그 BTS 2집 앨범 거기 버스 정류장 그쵸? 다들 거기 가요. 다들. 거기 가져가지고, 한국 사람인 나도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하다 느꼈던 게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거 엄청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FIT 손님들도 와서 알아서 거기까지 가요. 맞아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거기 가니까 저도 여기 근처에 뭐가 있지 찾아봤더니 거기서 딱 5km, 10km 떨어진데 그 뭐 도깨비. 도깨비에서 그 주인공 2명이 이렇게 바닷가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찍은 그 사진 맞죠? 그거 포스터도 있고 알아요, 거기 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줬더니 3박 4일 동안 뭐 경복궁, 남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돌아갈 때까지도 고마워, 거기까지 잘 운전해줘서. 다른 건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어. 3박 4일 동안 정말 한국 역사는, 조선은 다 필요 없어. BTS를 봤다는 것 자체로 자기는 너무 고맙다. 팁도 많이 주시면서 수고했어. 끝. 왜냐면 사실 거기가 내가 가려면 좀 어려운 어려워요. 곳이잖아요. 버스 타고 뭐 갈아타고 뭐 다 네. 갈아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본인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고 또 느낀 게 역시 BTS는 BTS구나. 그쵸. BTS의 힘이. 그러면 그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짜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빗 투어나 뭐 가족끼리만 했을 때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할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버 따로 쓰고 가이드를 쓰잖아요. 프라이빗 투어는 아무래도 그런 흔히 말하는 플렉시빌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자주 쓰네요.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사실 나는 이거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이거 데려다 주면 안 돼. 저거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패키지로 온 단체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내가 여기를 안 가고 니네를 대신 이쪽으로 데려가 줄게. 혹시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봤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솔직히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법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쵸. 원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오래됐어요? 뭐 코로나 이거 상황을 더 합쳐도 이제 한 5년 차 된 거네요. 제가 한국 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럼 5년 동안 제일 자주 가는 관광지는 어디예요?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뭐
경복궁. 이제 지겹지 않아요? 경복궁 다음으로 남산타워 그건데 뭐 서울은 뭐 항상 서울에만 있으니까 서울을 빼고 얘기하자면 남이섬. 그것도 빼요. 그거 너무 자주 남이섬. 가요, 그거. 남이섬 다 빼고. 남이섬은 그 10팀이 들어오면 한 15번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남이섬도 거의 서울권인 거죠. 네. 다른데. 좀 다른데 서울을 떠나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부산 아니면 제주도. 그 중에서도 부산. 부산은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손님도 있고요. 그래서 부산을 아무래도 서울 뭐 남이섬 제외하면 부산을 제일 많이 가기는 해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추천하고 싶다 이런 곳이 어디예요? 안동. 안동은 왜 좋았을까요? 안동이 아니요, 이 답은 아니에요. 안동이 좋았던 이유는요. 제가 태미 씨와 거기를 함께 갔었기 때문에 태미 씨가 거기 있다는 자체만으로 안동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이유 얘기해 주세요. 안동이 사실 좀 멀고 그냥 가기는 어렵긴 한데 요즘 지난 몇 년간 그 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시내버스 시스템이 좀 편하게 되어 있고 원래 안 됐었어요? 이렇게까지 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동시 자체에서도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안동 시내에 이쪽 부분을 되게 이쁘게 많이 꾸며놨어요. 단점이 있다면 되게 유명한 호텔이나 체인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숙박 시설은 아직까지는 낙후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솔직히 안동을 가서 한국 역사하고 그런 옛날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제가 안동을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 갔을 때도 호텔 제가 찾아봤는데 괜찮은 데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우리 갔던 데는 그냥 모텔 아니에요? 모텔이에요. 네, 그나마 깨끗하고 괜찮았는데 제가 그 안에 갇혔으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뭐 사람들이 여기 가고 싶은데 내가 진짜 여기는 가지 맙시다 라는 곳이 있어요? 하기 어렵다. 그냥 갔을 때 임팩트가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손님들의 생각과 달리 있잖아요. 한 군데 딱 떠오르는 게 경주에 가면 경주에 가면 불국사라는 데가 있고 석굴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둘 다 유네스코고 경주에서는 그 두 개를 봐야 된다. 뭐 한국 사람이면 꼭 봐야 된다 이러는데 석굴암은 진짜 사실 투어 가이드로서 손님들을 데려갈 때 임팩트가 너무 떨어지는 게 특히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주차장에서 석굴암까지 700m를 걸어가야 돼요. 계단도 있고 산길도 있고 갈 때 날씨가 좋으면 좀 이쁘긴 해요. 근데 석굴암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게 밖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진도 못 찍고 비디오도 못 찍고 맞아요. 못 찍어요. 그리고 이 석굴암 그 부처님 동상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유리로 막을 쳐놨는데 거기서 석굴암 저기 10m 거리가 또 10m 있어요. 거리라서 정말 그리고 막 바쁠 때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막 오는데 난 좀 더 거기 서가지고 감상을 하고 싶은데 빨리 나가라고 그래. 빨리 움직이라고. 사진도 못 찍으니까 나는 머리에 담고 싶은데 빨리 나가자. 그러면 정말 나는 가이드로서 이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고 대표적인 곳인데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또 계단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좀 다리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빨리 아파요, 못 가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사실 임팩트가 좀 없다. 물론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지만 어떤 데려갔을 때 그 고생에 비해서 이게 얻는 게 좀 없는 곳. 왜냐면 사실 관광객들이 여행 가면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뭐 사진도 못 찍고 멀리서 봐야 되면 그럼 사실 좀 왜냐면 저도 거기 가봤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그때 유리니까 반사도 있고 그래서 잘 못 봤었어요 거기. 그리고 서울 근처에서 남이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남이섬 자체는 괜찮은데 그 가기 전에 들르는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뿌띠 프랑스라고 조그만 프랑스 마을에 있는데 제 생각엔 남이섬 주인이랑 거기 주인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니요, 다를걸요? 뭐 친구일 거야. 항상 서울에서 뭐 이렇게 싸게 갈 수 있는 버스 같은 거를 셔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패키지를 하거나 저 같은 이렇게 프라이빗 투어를 하루 고용을 하든 안 하든 남이섬 가는 길에 가든 길이든 오는 길이든 꼭 들르는 데가 푸티프랑스라는 데가 있는데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볼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거기는 진짜 사실 이거는 가려드릴게요. 사실 그래 거기가 별에서 온 당신 뭐 그다음에 그대, 뭐, 별에서 온 그대 러닝맨
또 뭐 옛날 현빈 나온 시크릿 가든에서 잠깐 나왔던 장소긴 하지만 그런 드라마를 만약에 모르고 별로 드라마 팬이 아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거기 데려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Why are we here?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무슨 드라마 촬영하고 뭐 해서 난 한국 드라마 모르는데 여기 온 목적이 뭐야? 그랬을 때 그냥 남이섬 가기 전에 들르는 코스야. 그 이상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사실 건물이 많지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지도 않고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뭐 해야죠. 괜찮아. 그래서 근데 요즘은 무슨 다른 마을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푸티프랑스라는데 바로 위에다가 피노키오 마을 그래가지고 이탈리안 빌리지라고 했는데 새 건물이니까 깨끗하겠죠. 근데 가봤어요? 저 엊그저께 다녀왔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입장료를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얼만데요? 입장료가 비싸진 않는데 그 두 개 마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패스가 그런, 있고 이탈리아 마을만 끊고 그 푸티프랑스만 볼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 개를 다 합쳤을 때 2만 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면 어떤 여행사나 이런 할인. 그 할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좋겠다. 근데 푸티프랑스 자체만 아마 일반 가격이 12,000원, 13,000원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탈리아 마을도 거의 10,000원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하면 뭐 2만 원인가? 그거는 찾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이탈리아 마을이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된 상태인데 태미 씨가 그걸 알고 있는 게 더 신기해요. 왜냐면 저 거기 사람 알아요. 아, 지금 얘기한 거 다 전달해 드릴게요. 저 눈 가려주세요. 근데 거기 뭐 되게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네. 근데 푸티프랑스는 사실 우리도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왜냐면 가면 진짜 아쉬워요. 그리고 건물 외관도 좀 깨끗하고 다시 칠하면 좋은데 좀 그래서 요번에 푸티프랑스에서 제가 갔을 때 1년 전, 2년 전이랑 달라진 게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퍼포머들이 광장에서 광장에서 막 이거 뭐라 그러지? 인형, 인형 이렇게 실 달아가지고 하는 그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광대를 외국 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저글링 같은 거 하고 약간 이제 손님들 인터랙션 유도하는 그런 쇼를 했던 건데 인터랙션 이렇게 손님들과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노력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커피 파는 데가 있는데 광장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추운 날이나 더운 날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 2층, 3층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커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이게 1년 전, 2년 전에는 그 공간을 제가 알기로는 오픈했던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확실히 예전보다 뭔가가 깨끗해진 느낌은 있어요. 조금 깨끗해진. 다행이에요. 좀 실례지만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위험한 질문이긴 한데 살짝? 중간, 제 평균적으로. 제 기준을 얘기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본인 기준. 저는 좀 달라요. 이렇게 가이드들이 한 달 수익이 왜냐면 이럴 때도 있고 비수기일 때는 좀 많이 벌 때는 월 1,000에서 1,500까지도 벌 수는 있어요. 완전 성수기. 저는 1,500까지 찍어본 적은 없어요. 완전 성수기일 때 거의 1,000 조금 안 되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 가이드님들이 보시면 화내실 텐데 1,000 정도까지는 성수기 때 벌고요. 근데 또 못 보시는 분들은 200만 원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벌면 와 가이드가 뭐 돈 많이 벌고 막 이러겠다 하는데 제가 1,000을 벌을 때 전제 조건이 보통 10월 달 단풍 달 때는 그냥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30일 내내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데 하루나 이틀 쉬는 날은 제가 프리랜서니까 여행사를 하루에 한 4군데 5군데 들어가서 서류 정리하고 뭐하고 그럼 그것도 어차피 돈은 안 받지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 때는 그거에 따르는 가치는 30일 어쩔 때는 거의 2달, 3달 동안 쉬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거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투어보다는 약간 몇 박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꼭 집에서 잠만 자야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시켜도 못하는 경우가 그렇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자다가 며칠 동안 집 못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수기일 때는 한 저녁 8시쯤에
인천공항 3층에서 so much fun, 뭐 text me 막 이러면서 막 잘 가세요, 연락해요 그러고 보내놓고 다시 2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1층으로 가요. 그러면 한 11시나 12시쯤에 들어오는 비행기 그거 잠깐 커피 마시고 아니면 거기 휴게실 가서 자다가 올라와가지고 뭐 중간에 뭐 할 일들 있잖아요. 기사님한테 연락해서 버스 준비되셨나요? 뭘 준비했죠? 다 확인하고 11시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딱 사인 들고 Welcome to Korea, my name is Sunny 막 이러면서 손님들을 받고 진짜 그리고 힘들겠다. 지방을 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야, 저 사람 막 천씩 번데 쉽게 번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아침부터 일찍 네.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계속 설명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는 코스는 사실 밤까지 다 네네네네.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박 4일 동안 오니까 이분들이 뭐 패키지로 왔든 프라이빗으로 왔든 이분 한국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올 때 막 인상 쓰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 재밌는 걸 볼 것 같아. 드디어 한국 간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데를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옷 입는 거나 이런 외모 같은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어찌됐든 이분들은 기분 좋게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기 가이드 때문에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이 가이드 때문에 망쳤어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많이 하게 되고 이분들이 가고 싶은 데는 너무 많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뭐 7시, 8시부터 움직여서 저녁에 다 일정 끝내고 들어오면 막 밤 9시, 10시 그때 호텔 체크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힘들어 하시는 가이드님들이 많아요. 일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본인 체력은 괜찮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만 되면 체력이 좋아요. 입금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회사, 저랑 일을 안 해본 회사나 어떤 새로운 곳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가이드님은 뭐 단체만 하시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입금만 확실하면 무조건 합니다. 진짜 자본주의의 힘이다 이거는. 막 일을 안 가리고 많이 해요. 그리고 남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적게 받을 때는 진짜 0일 때 있어요 혹시? 한 달 수입이 0일 때 코로나 저는 때문에. 아직 0일 때는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 지난 2년간은 사실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뭐 말하기도 싫어요. 뭐 없었다고 치고 1월 달, 8월 달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국을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월 달 한국은 너무 추워요. 2월 달도 너무 추워요. 우리 어제도 추웠는데. 어제 영하 7도. 그 다음에 그 8월 달. 그래서 8월 달은 동남아 분들이 한국을 안 오죠. 왜? 본인 나라나 여기나 날씨가 똑같으니까 비 많이 오고 습하고 너무 덥고 이러니까 잘 안 오고 그럴 때는 사실 한 달 동안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때는 가이드분들이 유럽이나 오히려 동남아로 그쵸. 다 여행을 떠날 정도로 이렇게 비어 있는 때가 있어서 0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운이 좋게 그렇게 0인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대만 사람들도 봄에 벚꽃 보고 여름에는 거의 안 와요 잘. 왜냐면 맞아요. 뭐 없으니까 덥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가을에는 단풍이랑 응행, 겨울에는 눈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사실 잘 안 와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요즘 점점 더워지니까 사실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맞아요. 막 정말 더운 날은 서울도 막 거의 38, 39, 40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오빠 말대로는 옛날에는 진짜 여름에도 뭐 선선하고 뭐 좋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비수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1년 내내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버는 달은 한 많으면 6개월, 적으면 한 4개월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의 반도 안 되게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 큰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하면 실망하시고 관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 가이드 자격증을 따는 분들은 뭐 몇백 명씩 나오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몇백 명이에요? 네. 1년에? 네.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다 합쳐서.
합쳐서요? 네, 모든 그럼 언어를 많지는 합쳐서. 않은데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영어 가이드증을 딴 사람이 중국어 가이드증을 딴 사람보다 많아져서 한 3,400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3,400명이 매년 땄다고 치면 실제로 가이드가 너무 넘쳐나야 되는데 또 현장에 나가보면 남이섬 가서 거기 남이섬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가이드들의 쉼터예요. 그럼 자주 아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남이섬 간다 그러면 가이드들끼리 야 오늘 연락- 남이섬 가는 사람 그럼 몇 시까지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푸티프랑스를 들렸다 남이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아침고요 수목원을 들렸다 남이섬으로 그 남이섬 시간은 다 맞춰서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서로 먹고 정보 교환도 하고 수다 떨고 진상 손님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털어주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 만날 시간이야 나 갈게 빠이 그러면 뭐 너 다음에 다음에 일정 어디야 이러면 또 에버랜드에 가서 만나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셰프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건 가이드보다 요식업일을 더 나중에까지 오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요? 근데 체력. 물론 식당 일, 요식업도 더 되게 힘들지만. 힘들어요. 근데 돌아다니진 않고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요식업이다 보니까 그쵸. 내 체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는 항상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고 셰프라는 거는 평생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언젠가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만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대만에서 해야죠. 대만에서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 가이드라는 일, 여행업을 하는 일 이거가 너무 적성에도 잘 맞고 너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있는 동안에 많은 가이드분들이 쿠팡에 가서 일하고 그쵸. 아니면 뭐 다른 의료기관에서 뭐 일을 한다거나 배달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그냥 여행업 온라인 투어하고 뭐하고 하면서 수입이 줄었지만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질문 대답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나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제 계획대로 간다면 이 여행업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식업은 나중에 조금 나이 들 요식업은 때. 더 준비를 하거나 어떤 이게 자본을 더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천천히 그려서 약간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그때는 아마 다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我们今天就是很感谢这位 Sunny， 他是男的哦，不是女的。Sunny 来参加我们的访问，之后有机会的话，再请他以厨师的身份来参加我们的访问。那今天就到这边了，之后我们就会再访问其他的达人。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拜拜。